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? 저는 평촌에 네. 2001년도에 네. 이사를 왔어요. 네.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계속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촌만 집값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서울로 네. 이사를 갈까 네. 지금 고민이 돼요. 그래갖고 그게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갈까 생각하는 아파트는요. 네. 서초구 방배동 저 신사무 아파트요. 신사무 아파트요? 네. 네.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또 가자니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래서 답답하시죠? 자, 네.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. 일단은 신사무로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좀 갈아타보면 어떨까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평촌에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여기 평촌 목련 두산 아파트. 목련 두산 6단지요. 아파트에서 매도를 하고 신사무로 갈아타는 전략이 어떨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전문가의 네. 시각으로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. 이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예, 시청자분 지금 평촌 목련마을 6단지 네. 거주하고 계시다고요? 네. 네, 거기 거주하고 계신데 갈아타는 걸 이제 방배동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네. 얘기시죠? 네, 네. 네. 결론은 사실은 이걸 제가 생각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. 제 생각엔 뭐 크게 무리한 계획이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다른 게 좀 체크할 게 많고 다른 지역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네. 일단 지금 살고 계신 곳도 지금 뭐 크게 많이 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네. 알고 있기로는 이 아파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리 아파트가 살기는 굉장히 편해요. 실거주가 굉장히 네. 쾌적한 아파트예요. 여기 네. 범계역 그 상권도 가깝고요. 그죠? 뭐 네, 초중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로 밑에 또 학원가 공원도 바로 붙어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네. 이 아파트가 최근에 가격이 아마 뭐 시청자분이 느끼시지 못하셔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. 근데 뭐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? 그래서 네. 이 아파트가 제 생각엔 그래요. 현재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, 사실은. 근데 맞아요. 우리가 이제 이런 아파트를 또 갈아타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시청자분께서 그죠? 네. 결국에는 미래 가치 때문이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. 미래에 얼마나 우리 아파트가 더 가치가 오를 수 있을까, 그렇죠? 현재 가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건 아니니까, 그죠? 그리고 네네. 또 반대로 현재 좀 살기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에 뭐 가격이 안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고요,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게 자, 평촌에서 저기 방배 신사모로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, 그렇죠? 네. 여기가 이제 평촌, 평촌이고, 자 여기 이제 방배동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건데, 자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는 거면 완전히 몇 단계를 점프해서 상위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.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오히려 저는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. 지금 이 이제 방배 신사모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뭔가 내가 네. 상투를 잡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지금 가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어떤 아파트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두 아파트를 사람의 나이로 좀 비유를 하자면 평촌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50대 정도 된 것 같고요. 방배 신사모는 한 7, 80대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자, 사람으로 치면 당연히 50대가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죠? 기대할 게 더 많잖아요. 그렇죠? 7, 80대면 이제 뭐 인생의 황혼기고 어느 정도 긴 여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. 그렇죠? 네. 네.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동산이 만약에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고 하면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. 네. 어떤 느낌이냐면 이 7, 80대 노인이 본인이 가장 팔팔했던 시기 뭐 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회춘하는 겁니다. 근데 네.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어떻겠습니까? 그죠? 물론 이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성도 생각해야 되고 최근 어떤 재건축에 대한 규제, 시장의 흐름 이런 걸 모두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낡은 집이 새 집이 된다는 거에 가치 상승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.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. 네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시는 걸 제 생각엔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. 오히려 다른 걸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자, 방배 신사모라고 하셨죠? 네.
요거 지금 조합 설립이 된 재건축 사업장이잖아요. 그죠? 예. 자, 조합이 설립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2년 실거주 안 하셔도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런데 또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. 원칙적으로는. 네. 즉 무슨 얘기입니까? 이 방배 신사무를 지금 매수하신 분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고 청산이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. 어떤 경우? 방배 신사무를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. 매도인. 네. 매도인이 1주택자면서 그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하셨고 5년 동안 실제 거주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요 물건을 사야 내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또 다른 예외도 있어요. 뭐 조합이 설립된 때로부터 3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등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매물을 바로 이렇게 탁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가서 뭐 탁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금액도 당연히 비싸고 이거죠.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뭐 방배동이 아니셔도 괜찮다면 뭐 개포동이나 뭐 잠원동이나 이런 데를 좀 검토해 보셔도 비슷한 금액대에 이러한 조건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서칭을 하시고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 자체는 제가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. 이렇게 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